네, 안녕하세요. 테이바와 함께하는 삼성선물 마켓 포커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 MC를 맡은 조혜민 주임입니다. 오늘 강승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시장 한 주 살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상승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랜만에 혜민 주임이 네, 저 솔직히 여기 앉지 않고 카메라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긴장이 되나 싶었는데 네, 조명도 밝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수술대 앞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예전에 네. 단적 스튜디오에서 찍으실 때 너무 잘하셨어서 아유, 네. 그렇게 칭찬해 제가 막 주시면 앵커 모셔왔냐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아, 부끄럽습니다. 네. 네, 상승의 이유 찾을 수 없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첫째 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분이 얼굴 보면 네. 굉장히 어이가 없네. 이거 뭐지? 뭐 이런 얼굴이잖아요. 약간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네. 느낌인데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의 이제 제목은 뭐였냐면 Why are market down today였어요. 왜 시장이 그러니까 떨어졌나? 네, 약간 왜 이런 시장이 느낌이군요. 떨어진 거야? 근데 어이가 없네, 모르겠네,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제목을 네. 상승할 이유가 아예 없나? 이유 찾을 수 없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정해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은 장이 줄줄줄줄 밀렸어요. 네, 뭐 거의 그랬다가 폭포수인데요. 네, 네. 폭포수로 줄줄줄 밀려서 한 4%가 빠졌는데 그 전에 이제 잭슨홀 나오면서 한 4% 빠졌잖아요, 네. 나스닥이. 그 다음에 또 이번 주도 하루 이틀은 반등할 거라고 하루 이틀 빠지면 그 다음에 주 말쯤 반등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줄줄줄 내리고.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됐더니 오히려 여기 2번 부분 보시면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저 반등이 왜 반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반등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어이가 없네 이러고 네. 있었는데 또 금요일 날은 또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표현보다는 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네. 시장에 좀 이제 서포트가 될 만한 느낌의 숫자들이 굉장히 뭐 골디락스라고 표현되면서 뜨뜨미지근한 상태. 예, 그러니까 뜨뜻미지 적당하다. 예. 적당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표 숫자들로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다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전일에 목요일 날 왜 올랐지 했던 폭을 다 다시 없애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끝낸 그 정도의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다 줄줄줄 계속 밀리고 뭐 채용 공고도 소폭 증가되고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줄줄줄 밀린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전에는 혹시 침체가 나면 금리를 낮춰줄 수 있어 네. 라는 마인드가 반영이 된 주식 가격이 적정하게 이제 체결이 돼 있었다면 오히려 잭슨홀에서 침체돼도 안 내린다 딱 이렇게 코멘트를 해버리니까 그 부분을 다 밸류에이션에서 빼버리는 느낌. 그게 그래서 한 8%에서 10%쯤 되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4%에 네. 오늘 이번 주도 4%하면 벌써 8%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이 월스트리트 저널 네. 얘기했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했고 그다음에 베런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는 버리고 베런스 가지고 올렸다가 잭슨홀 나와서 때려 네.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기자가 그대로 똑같은 기자예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영향력이 있는 기자군요. 네, 영향력이 있어서 이제는 그때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잭슨홀에서 그대로 파월이 거의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드의 대변인이다 어쩌다 뭐 이런 이제 닉네임까지 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닉인가요? 이름이? 그럼요. 진짜 닉이네요. 네. 닉네임의 닉이네요. 닉 패드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실제로 금요일날 저 빠지는 부분도 앞부분 쪽은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상승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밑에랑 비교해서 보시면 밑에 이거를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 보시면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으니까 금리가 내린 부분이 있으니까 요 한번 부분이죠. 포인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요즘에 터치도 되더라고요. 터치가 안 되나요? 금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 이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금리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윗부분에서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로 올라가서 보시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쭉 뒤펴 나오고 오른 거예요. 올랐는데 한 1시쯤, 12시 반 1시쯤 갑자기 이제
폭포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잠시 올랐다가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이 기사가 그 시간에 나왔대요. 아. 안정적인 고용 시장이 네. 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게 한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거를 고용이 한 거네요. 좋기 때문에 금리 올려도 경기 침체 안 갈 거니까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아하. 이런 내용인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 더 올라? 그러면은 위험한데 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실제로 주가는 빠졌는데 네. 여기는 어때요? 금리는? 뭐 지지부진한데요. 네. 네. 처음에 시작해서 금리 빠진 다음에 네.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봤지만 금리 시장하고 주가 지수 시장하고 약간씩 서로 분리되고 있는 느낌? 연계가 아니라 약간 좀 따로 노는 듯한 네, 그런 따로 노는 느낌이네요. 느낌.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리 쪽 같은 경우는 딱 오른 다음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고용 지표가 뜨뜻미지근하게 골디락스로 나오면서 금리 빠져주는 거는 펀더멘탈이 맞는 얘기잖아요. 예, 75bp가 50bp일지 모른다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바뀐 느낌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금리 시장 쪽으로 보시면은 금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었나고 쭉 보시면은 쭉 내려갔죠. 한번 쭉 내려가서 이 부분. 네, 여기서 뭐 달러가 완전히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네. 오, 완전 흘러내렸네요. 네,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잭슨홀에서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네. 못 박아놓은 사실인 네, 거죠. 못 박아놓은 네. 사실로 줄줄줄줄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고, 그랬다가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오면서 금리가 다시 떨어진 거죠. 이건 가격이니까, 채권 네, 가격이니까. 채권 가격이랑 금리랑은 반대로 네, 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거에 반해서 실제로 유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외로 되게 강했어요. 이유는 이제 잭슨홀에서 50, 75 얘기하는데 우리도 50, 75 할 수 있어. 아, 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Fed 22 인사들이 우리도 금리 인상할 거야. 인플레 우리 심해서 도저히 못 사겠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인상할 거야라고 하니까 유로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는 느낌. 그래서 달러 강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제 중화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디티, 네. 상품 선물들, 유가 뭐 이런 구리 이런 가격에 연동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로 해서 포커스해서 보시면은 이란 핵합의 부분들 보건 가능 해가 하는 거 네.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좀 이때는 다시 하락세로 돌았어요. 다시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는 또 난리들 치고 있죠. 네, 그쵸. 예, 난리 났죠. 파이프 또, 어쩌고 저쩌고. 예, 파이프 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난리를 또 네. 쳤어요. 그게 이제 여기 금요일 부분에서부터 또 그런 난리들을 쳤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뜨뜻미지근한 골디락스 데이터라는 게 신규 고용은 31만 5천 증가가 나왔어요. 이게 주 전달은 52만 5천 6천이었는데 네. 실제로 증가폭이 줄었잖아요. 그러네. 안 좋네요. 네. 네,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네거티브로 완전 마이너스로 줄어든다 그러면 경기 침체야 이러고 난리가 날 텐데 그쵸. 적당 수준 늘어났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3.5에서 3.7로 이거 늘어났어요. 약간 늘긴 했는데. 약간 네. 늘었지만 3점대면은 괜찮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것도 숫자 괜찮은데, 그리고 약간 고용 시장도 쿨다운 되나 봐. 거기다가 더 좋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노동 참여율. 노동 그러니까 참여율. 일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일자리로 돌아와서 지난달보다 0.3% 정도 더 고용 참여율이 높아졌고, 그런 상태라고 보이니까 이런 정도면 약간 전체적으로 임금 시장 쿨다운되고 사람들이 일하러 오니까 임금이 덜 올라가겠죠. 덜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나아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려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오히려 같이 흘러버렸죠, 아래로. 그러니까 골디락스인데 뜨뜻미지근해서 좋기는 한데 약간 그러니까 이 골디락스라는 게 금발 소녀가 곰 집에 들어가서 수프를 네네. 적당한 이제 수프를 먹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외국계 소설인데 소설이죠. 뭐 그 미지근한 수프 먹다가 이제 체한 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토했다고 하죠. 네. 네, 오늘 지금 티키타카님 13층에 사람 있어요. 구해주세요. 지금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골디락스 때문에 이제 네. 스프 먹다가 체한 이런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를 그냥 양쪽 금리 시장, 주식 시장 두 개로 보시면은 주식 시장은 줄줄줄 밀리다가 목요일 날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올랐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냥 약간 쇼커버링 내지는 저점 매수 뭐 저가 이런 매수.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라고 생각하면 꼭대기에서 맨 마지막까지 거의 한 9% 빠졌던 거예요.
엄청 많이 빠졌네요. 네, 9%면. 금요일서부터 네. 그랬는데 거기서 좀 기어 올라와서 이제 4%대, 그러니까 8%대 빠져서 7%대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지금 다시 밑으로 꼬꾸라져서 4%대 마이너스에서 끝난 거예요. 네, 13층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12층이라도 나와야 되나? 네, 그니까요. 네? 고민스럽죠 지금 계속. 아,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실제로 이 이제 종목들 보시면 와우, 빨간 맛인데요. 네, 빨간 맛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8%는 좀 심한 네. 느낌이에요. 딱 느낌이에요. 그죠? 그니까요. 이게 좀 뭐 가장 테슬라야 주식이 뭐 큰데. 네, 테슬라는 솔직히 테슬라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하루에 10%씩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얘는 네. 좀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니까. 그러려니 네.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그래도 안정적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쵸. 8%대가 깨지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 안 했었는데 요 부분 엔비디아 중요하죠. 네, 예. 최근에 이슈 이 있었죠. 이슈가 네.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AI 칩 중국에다 수출 못하게 하겠다. 금지하겠다 왜 그랬더니 그런 거죠? 왜? 결국 이제 그 국방 아.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네.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들이 들어가면 이제 로봇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국방력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네. 이래서 그거 수출 못하게 막겠다. 아하. 국방이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엔비디아 뉴스가 하다가 뭐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반등은 했는데 네. 그래도 23%잖아요. 엄청 저게 많이 뭐 한 빠진 거죠. 4천억 정도 된대요 매출이. 그래서 예, 그 정도 줄어드는 건 괜찮아 이러면서 뭐 나왔는데 말은.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만 막지 않고 네. 국방이라 그러면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국방 관련된 거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다른 막힐 수도 반도체들도 있는 있는 거네요. 거잖아요. 그쵸. 인텔, 뭐 AMD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들도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를 되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계속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도 국방이야. 그러면은 이제 중국 쪽 매출을 다 닫아야 되는 상태가 아, 되는 거죠. 거의 셧다운 수준으로 예, 그러면은 닫히네요. 이거 되게 이렇게까지 퍼뜨리나 국방이라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하는 게 중국처럼 갑자기 왜 그러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예,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게 계속 퍼지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처럼 기술주는 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옵티말한 디시전 메이킹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는 게 이제 예.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비용은 최소화돼 이익은 좀 크게 네. 난다. 그게 이제 네, 옵티마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시스템 트레이딩 하면은 수익이 가장 잘 나는 전략을 막 숫자를 바꿔가지고 네. 만드는 게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IT 회사들은 보면은 의사결정할 때 그냥 계산해보고 수익이 제일 좋을 것 같은 대로 그냥 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과생도들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은 물론 마케팅도 있지만 최적화. 네, 예.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정부가 입김이 들어오면 최적화를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네요.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은 그 최적화를 하고 있었던 거를 최적화를 못하게 중국이 날뛰어서 이제 저렇게 됐는데 거기에 미국도 같이 저렇게 막아버리는 걸로 막으면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애플 너도 이제 뭐 하지 마. 뭐 이런 까라에 뭔가 이제 너도 국방이야. 뭐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 이런 이제 약간 컨선이 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바닥일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네. 펀더멘탈리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테크니컬로 보면 어디쯤이 바닥일까 이런 거 한번 그냥 뇌피셜로 어우,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PMI 데이터 같은 것도 괜찮았고 고용 데이터도 괜찮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빠졌다. 그래서 네. 앞에서 저희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좋았다, 근데 빠졌다. 근데 네. 빠졌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잭슨홀에서 경기가 나빠도 금리를 안 내릴 거야. 이 코멘트가 제일 중요했고 네. 킵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라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이 제일 네거티브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내려가겠다는 걸 이제 그냥 포기시키는. 금리는 내리지 않을 거니까 내리는 거를 기대하지 말라 하고 네. 못을 딱 박은 박아버린 거네요. 거죠. 예. 예, 그런 상태가 된 상태로 되는 바람에 한 주 내내 이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계속 줄줄줄줄 흘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쯤 되니까 야 이렇게 많이 빠져야 돼? 네. 이러면서 살짝 올렸더니 그 다음 날 아니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저는 이제 오히려 목요일까지 빠지고 네. 금요일 날 저 잡데이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으면 이번 주에 반등할 수도 있어. 월요일 날 이제 오늘 휴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네, 어제 휴일이잖아요. 휴일이었죠. 그래서 휴일 된 거 제외하고 나면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목요일 날 뺐다가 금요일 날 다시 빼니까 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거죠. 테크니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좀 분위기가 뭔가, 찝찝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는 월요일은 휴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뭐 오펙 플러스 정례 했는데 감사 뭐 조금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큰 그런 이제 이벤트까지는 아닌 느낌인 네, 것 약간 같고요. 소소한 이벤트 네, 정도. 소소한 이벤트 네.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환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네. 갑자기 1370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온 게 73.3원인가?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네. 이제 그 찍은 그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1,400원 간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갈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요. 1,400원 저는 사실 달러가 1,400원 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1,400원대를 좀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좀 네. 신기하네요. 홍콩 달러 같은 경우도 네. 저가 예전에 이제 홍콩 갈 때 120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주로 홍콩에 있는 기간 동안에 15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75원, 174원 막 이래요. 와, 그때 그래서 사고 지금 갖고 그래서 있었으면. 네. 이거 역시 이거 어렵다. 이 환율들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네. 원래 환율이 지금은 정책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는 보통 무역 수지 가지고 환율이 움직였었어요. 무역 왜냐면 수지가 되게 중요하군요. 왜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뭐 사람들 월급 월급도 빚도 줘야 줘야 되고 되고, 뭐 투자도 이것저것 해야 하려면 되고, 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정도 되면은 뉴욕에 딜링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와, 뉴욕에 딜링룸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언더라인 커런시가 코리아 원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네. 걸 달러로 하다 보니까 주고받는 것 자체를 달러로 하면 FX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외환 거래가. 네, 그러니까 이게 뉴욕에 딜링룸이 있다는 거는 굳이 뭔가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달러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커져서 실제로 원 달러의 삼성전자의 임팩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화로 있어야 되고 그걸 해지해야 돼서 뭐 선물한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IMF 때 삼성전자도 한번 딘 다음에 네. 뭐 해지했다 깨지고 이거 했다 깨지고 그냥 이게 가만히 있어 씨. 그리고 리스크 그냥 안 하고, 달러로 예. 받아서 달러로 그냥 줘 이런 걸로 컨셉이 바뀌었어요 글로벌리. 그래서 캐시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네. 그런 시스템들을 외국 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에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캐시로 들어오는 커런시별로 들어오는 거를 입출금에 맞춰서 그냥 줄 거 주고 바꿀 거 받는 거죠 달러로. 약간 차익으로 뭔가 결제하는 그 그런 느낌, 그런 아. 느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주고 나니까 FX 익스포저들이 관리가 되잖아요. 약간 노출돼 있는 환 위험성이 네. 이제 좀 줄어드는 닫힌다는 거죠. 아. 줄어드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물량, 수입하는 물량을 다 갖다가 한국에다 막 때리면 네. 엄청 오, 그런 그러니까 달러 지금으로 봐서는 하방압력? 좋겠죠. 네, 달러를 그쵸. 막 팔겠죠. 예, 믹스로 그쵸. 원화가 강세됐을 텐데 그런 일 안 하는 거죠. 적절하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진짜 반도체 매출에 의해서만 P&L이 움직이고 예전 같으면은 뭐 수출 잘 되면 우리나라 좋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그쵸. 이대로면은 수출이 엄청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환율 1,400원 되면 그니까요. 엄청 네, 예. 엄청 수익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아마도 지금 장이 빠져서 안 나오고 있고요. 약간 장이 다시 숨겨져 있는, 올라가면 장이 올라가면 뭐 환율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지고 있어서 아. 미국 주식하는 것보다 한국 주식이 좋아요. 뭐 이런 코멘트들도 나올 거예요. 장이 좋아져야 이제 뭐. 국내 주식도 예. 네,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뉴스는 항상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 끌어내고 있다라고 제가 매번 방송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악재 뉴스와 호재 뉴스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돌면 왜 오른 거야? 그러면서 그거 끌어내고 저거 끌어내고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락다운도 또 했잖아요. 이번에 또 락다운이 또 있었어요. 또 네, 있었어요. 청도에 그 애플 공장 있는 데가 락다운을 했어요. 하필이면 애플이네요. 네. 2천만 명이래요. 2천만 2천만 명 명이요? 우리나라 절반? 반이에요. 네. 절반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아무리 뭐 적어지고 뭐 그렇다고 해도 세다. 근데 거기를 락다운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게 이제 뭐 네거티브하죠. 어쨌든 글로벌리 성장성을 키우려면 미국이나 중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맞습니다. 수출하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수요일 날 나오고 네. 지금 이 앞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별 3개짜리 임팩트들 ISM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다 나쁘다 50 이상이면 좋다 뭐 이런 건데 컨센서스는 전번이 이제 56에 네. 56.7이었는데 컨센은 55니까 컨센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걸로 컨센을 잡고 있는 거죠. 컨센이면 예측치 이걸. 예측치, 예측치가.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수요일 날 나오죠. 네. 그럼 수요일 날 나오면은 이제 저기서 맨날 무역 수지 적자고 네. 저기서 숫자 보이시듯이 미국은 맨날 적자예요. 그리고 중국은 맨날 흑자예요. 그러네요. 네, 항상 항상. 네, 항상 무역 수지는 왜 그런 거죠? 중국은 수출만 하고 네. 미국은 수입만 하니까 매칭 치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름도 그렇게 많이 수입을 이제는 안 하니까 예전 대비로는 셰일가스 나온 다음서부터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유가나 이런 기름들 네. 에너지들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역 수지 적자잖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반영돼서 적자가 됐는데 중국은 아직도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수입 대비해서 수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네,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리고 저렇게 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 난 걸로 미국 국채를 계속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보유 1등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득이 아닌가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평가손이 막 계속 나오고 있겠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샀으면 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거에 샀던 것보다 실제로는 뭐 오히려 네. 좀 줄어드는 보유분 자체가 보유분 자체가 예, 지금은 좀 그냥 유지되는 예. 수준이니까 들어온 돈을 안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주고 있으니까 살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미국 국내 펀드 매니저나 이런 데서 사줘야 되는 안 사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계속 뭐라고 해야죠? 이거 참 어렵네요. 누가 국채. 누가 살 거냐고 보면은 옛날에는 미국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주로 미국 국채를 사줬어요. 네. 그랬는데 얘네 둘 다 적절하게 안 사고 있어요 지금. 돈도 없고 달러가 너무 비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선물한으로 해지를 하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일본도 잘 못 사고 중국도 잘 못 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미국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나 네. 너 거 안 사줘 씨 뭐 이런 거죠.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안 좋은 상태니까. 상태니까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다음 주 13일 날 13일 날 13일 날 나와요. 연휴 끝나고 나오네요. 네, 끝나고 나오면 또 무슨 일이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그니까요. 그래서 인플레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이러면은 이제 땡큐 할 수 있는 아니면 거겠죠. 이제 조금 안 좋겠죠. 근데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실적도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이번 주는 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해요. 네. 호주 중앙은행 50bp 할 거라고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네. 캐나다 중앙은행은 75bp, 75bp. ECB도 50bp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저기도 75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저 이미 75 할 거라고 전에 살짝 이렇게 언급이 네, 언급도 됐었으니까. 하고 할 수도 있어. 네. 뭐 이런 얘기들 했었기 때문에 얼마 할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또 페드 분들께서 열심히 얘기를 네. 하세요. 파월, 브레이너드, 월러 뭐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중요하신 분들이네요. 네. 중요하신 분들 얘기 나와서 아니야 이렇게 주가 빠져가지고 침체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충분히 있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여기서 앞에서 그런 게 이제 그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이런 코멘트는 이 세 분 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아예 그냥 안 한다고 안 못 한다고 봤기 얘기했는데 때문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나와서 그쵸. 다시 이렇게 주가 말이고 많이 흔들리면 그냥 낮출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뢰도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그쵸, 말바꾸기잖아요. 원래 좀 파월이 지금 말 바꾸기로 계속 이제 레퓨테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일주일 만에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잭슨홀 영향 때문에 계속 빠졌고, 네. 그래서 실적 나오면 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결국은 이제 지표들이 나와도 다 무시. 네. 지표 괜찮아도 좀 리바운드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쵸. 할만한데 그러면 결국은 저기서 주가를 돌리려면 네. 결국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적에 달려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이 네. 진짜 좋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좋을 거냐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관세 등등 풀어줄 듯 하다가 다 안 풀어주고, 네. 뭐 드론도 막 쐈다가 터트리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뭐 AI 칩 수출 막아버리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생산성을 높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도 또 봉쇄도 됐고, 봉쇄도 됐고, 그리고 예. 보시다시피 이제 대만 무기 판매도 이제 승인하고, 승인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을 대로 지금 안 좋은 맞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참 예, 안타깝습니다. 어렵다. 네, 어렵다. 그래서 네. 상승 이유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서 찾는다고 제가 없냐라고 하면 없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 꺾이는 거 지금 눈으로 대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피크는 네. 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그니까요. 참여율이 높아지는 네, 거니까.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소비도 나름 괜찮다. 그러면 펀더멘탈한 이런 지표만 보면은 완전히 네거티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금리를 저렇게 나와도 안 내릴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밑으로 계속 빼고 있는데 저 상태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리바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상승 이유 찾을 수 없는 게 약간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기업들을 봤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어라고 던져보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서 네. 좋아지기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를 못 가겠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면 그때 가서 리바운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기엔 조금 타이밍이 애매하고 조금 더 내렸을 때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더,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더 내려갔을 때가 이제 줍줍해야 되지. 지금 뭐 일주일 동안 뭐 한 7, 8% 빠졌어. 줍줍해야 되나? 이러면은 같이 이제 물타기로 더 네, 내려갈 더 수도 있다는.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난주 목요일 한 것처럼 예. 뭐 1, 2%, 2, 3%의 리바운드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도망갈 기회야. 탈출할 기회야 이러면서. 탈출할 기회야.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갈 친구들 계속 나오면 다시 내려가면 그렇죠. 전저점을 베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 이슈, 청두 이슈, 무기 판매 이슈 이런 이슈들이 중국이랑 계속 있고 그다음에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또 상한제 G7이 러시아 석유 상한제를 해버리니까 네. 가스 공급 중단한다 그러면서 배째죠. 네, 맞아요.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이제 더 네. 공급 안 한다고. 잃어버리니까 네. 이제 머리가 다 아픈 게 막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되게 상승을 급상승을 저해하는 요소.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다라는 게 이제 펀더멘탈리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좀 매사기 좋은 네. 투자자들이 이제 옵션으로 세게 베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되나를 봐보면 네. 그나마 이 부분은 지지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포지티브인 게 풋옵션을 걷기 시작했어요. 풋옵션을 걸었다는 거는 이제 팔 권리를 이제 더 좀 회수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 것 같을 땐 풋옵션을 사잖아요. 풋옵션은 이렇게 내려가면 왕창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샀다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 프로핏 테이킹 하고 있는 거죠. 네. 변동성도 많이 올랐어요. 그때 대비해서는 25%였는데 30%대로 올랐고. 네. 그러니까 변동성에서도 먹었고 방향성에서도 먹었고 양방으로 먹었네요. 양방으로 네. 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 풋옵션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들은 미결제 약정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풋옵션은 네, 감소하고. 예.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원월물로 12월물에 엄청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2월물이 변동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은도 볼륨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이제 투기성 자금들은 리바운드 한번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사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이제 그 거래량이 9월 1일 날 급증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이 제일 그림 높네요. 보시면 네. 굉장히 높아요. 저렇게 많이 거래된 게 쭉 옆으로 보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예,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때 콜옵션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콜옵션이랑 풋옵션이랑 콜 섞여 합친 합쳐져 있는 거지만요. 거죠. 예.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콜 매도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 같다.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고 리바운드가 확실할 것 같으면 콜도 증가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뭐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덜 팔고 이래서 볼륨이 안 늘어났을 텐데 그게 니즈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7,930계약 정도가 늘었고 네. 풋은 이제 4,600계약 정도 이제 늘었잖아요. 네. 근데 원월물 보면 줄었어요. 그래서 12월물 가서 보시면은 1,200계약 정도가 오히려 줄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콜은 늘어났고 콜은 늘어났고 풋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 늘어난 부분들은 콜 베팅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오히려 그 베팅에서는 콜 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먹고자 하는 좀 어떻게 세력들이 보면 프랍 이익 이제 예.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로 변동성이 해석하면 떨어지면 수익을 내야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확대를 보시면은 해볼까요? 확대하는 게 이거는 지금 또 얘는 또 확대해야 되네요. 아이고.
네, 확대를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 요 네. 아랫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은 네. 실제로 이제 볼큐라는 게 나스닥 변동성이고 내재 변동성이고 보라색이 빅스. 네, 빅스 보시면은 금요일 날 장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내렸어요. 오, 그러네요. 살짝 이렇게 꺾인 게 네, 보이네요. 꺾였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을 보시면 빅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는 더 추가 하락은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 약간 하락했으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더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진 않다로 예상이. 그러니까 줄어들 네. 것 같다라고 얘네들은 예상을 한 거죠. 아, 줄어들 것 같다. 지금 정도는 많이 올랐어. 25% 정도면 됐어. 네. 보통 20%였잖아요. 네. 20에서 25 왔고 25에서 30 왔거든요. 이제 나스닥은 25에서 30 왔고 네. 그 다음에 빅스는 20에서 25를 왔어요. 네. 그래서 둘 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나가자,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풋옵션까지 털고 나온 거죠. 아. 그게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서 네. 보시면은 어쨌든 채널들을 보시면 이미 하락 채널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네. 부분이 하락 채널이니까 진짜 거의 뭐 슬라이드. 네, 그래서 절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 뭐 네. 이러면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네. 절로 들어와 버렸어요. 네, 슬픈 아. 현실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변동 지금 같은 경우에 레벨 정도면은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고 있는 변동성과 유사한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도 네, keep at it. 파월 얘기한 것처럼 얘도 쉽게 빠지지도 않고 급등 올라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않다. 하는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골디락스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제 추세로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서부터 다시 하락 추세가 약화였는데 약화 말고 이제 그냥 하락 추세로 다시 들어왔고요. 진짜 하락 채널이네요. 네, 네. 하락 채널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네. 확대가 오히려 더 확대를- 좋아 보여서. 그러면 아이고. 네. 이것도 이제 사용법을 점점 더 네, 사용법을 익혀가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요 지우개로 보이는 요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미 지금 이제 파란색, 네. 하락 채널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저는 이때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네. 여기 상승 채널 안에서 바닥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요. 탁 맞고 띵 하고 올라가는. 네, 네,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였죠. 결국은- 그대로 하락했죠. 네, 그대로 그냥 이제 흘러내렸죠. 하락을 흘러내렸고 네. 그나마 이제 약간 뭐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 MACD 같은 경우는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내려가서 0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장이 하락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예상할 때는 이 지금 밑에 이 주황색 선 그려놓은 것처럼 네. 이것도 맞고 이렇게 수목금 쪽에서 올라가는 쪽을 예, 이제 예상을 했던 네. 건데 다 무시하고 다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예. 어렵네요. 그 반등이 네. 확실히 수요일 날 나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게 목요일 날 나왔잖아요. 애매할 때가 또. 예, 그래서 하락해서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드했다가 금요일 날은 또 때려 맞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아주 모양이 안 좋은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하락 채널에서 이제 놀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는 이 상승 채널 상단에 막 하단이죠. 상승 네. 채널의 하단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그림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제 MACD 아래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다이버전스 같은 모양을 그려줘야지 상승으로 좀 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이버전스라는 게 이제 네. 밑에 인디케이터들은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위에 가격 보면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죠. 네.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아,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반대로 반대로 가는 갈 거군요. 때 이제 가격은 이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그림 형태의 모양으로 봐야 되니까 네. 이쪽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을 다시 그리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한 달, 두 달, 한 달이에요, 한 달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네. 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네. 근데 이쪽에서 그림 그리려면 또 이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시간이 좀 필요해졌다. 상승세로 돌려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걸릴 같다는 것 같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위아래로 결국은 또 움직이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는
고점 올라가면은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니까요. 또 예.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예. 느낌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이미 복귀하는 게 이제 실패해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두 개 매수해서 4개 매수였잖아요. 네. 4개 매수였는데 여기서 바로 로스컷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음. 12,300에서 12층에 아까 계시다 그랬는데 아, 13층이요. 네. 13층에서 12층으로 내려왔잖아요. 아, 그중에 네. 13층에 들어갔던 거 12.8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손절해서 500 깨지고 손절하고 나온 거죠. 아. 예, 손절하고 나와서 이제 포지션 엄씀. 역시 무섭다. 그냥 아. 손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 빠졌지만 여기서 네. 보시면 빠졌지만 목요일날 반등한 것도 생각보다 컸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네요. 생각보다 네. 막 조금 만등한 것 같은데 또 차트 보니까 저점 대비로는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음.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을 더 강조하게 된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보라색 하단 딱 맞고 딱 때려 맞은 것 같죠. 어머, 딱 맞았네요. 보니까 네. 보라색이랑 그 노란색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탁 맞고 딱 맞고 그대로 떨어져 예. 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락 채널도 상단이니까 저걸 뚫어줘야 되는데 네. 거기도 또 상단이랑 다 겹친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 다- 겹친 데서 네, 다 겹친 데서 저기서 뚫리는 쪽으로 따라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상승으로 뚫리면 괜찮다. 저기가 지지되면 괜찮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예상은 저점대 정도를 맞고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반대로 이제 밀리니까 로스컷하고 다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걸 보니 이제는 그 지지하기로 했던 부분이 저항으로 바뀌어서 이제 거기 맞고 떨어지고 거기 맞고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시장으로 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는 두 계약 정도로만 이제 해보고 네. 매도는 상승하면 매도잖아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 그쵸. 그래서 매도는 네 계약으로 해보고 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입하는 가격들은 만들어내고요. 저 지지선으로. 그다음에 이제 익절이나 손절하는 구간들은 네. 이제 저기 시그마 바운더리 저기 윗부분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에 있는 윗부분에서 요 부분 녹색으로 된 부분들로 여기 네. 펜으로 바꿔서 네. 네. 여기 녹색 부분 요 네, 부분이죠. 그 네, 부분으로, 네. 그 부분으로 이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 쪽 그리고 피보나치들 숫자랑 유사하게 부닥치는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랑 고려해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네. 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려놓은 밴드에서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역시 네. 맞추기는 역시 어렵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선인 것 같은데 네. 저항선으로 변한 거니까요. 변해버렸어요. 네. 이게 약간의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약간 희망을 섞고 싶다. 여기서 좀 반등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조금 더 네. 관망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사도 되냐?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지금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하는 거는 위험해 보인다. 더 슬라이드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지금처럼 폭락은 아닌데 이게 잔비에 옷 젖듯이 슬슬 밀렸는데 지나고 보면 많이 밀렸는데 뭐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타는 거는 좀 더 진짜 지수 레벨이 들어가야 확실하게 네. 더 내려갔을 때 그래서 현금을 잘 보유를 해서 이제 바닥에서 한 번 정도 물을 타줘야 지금 물린 거를 복구할 수 복구할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디에서 사야 되는데? 네. 라고 보면은 기존에 지금 노란색 차트 제가 매번 이제 로그 차트도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차트도 그렸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로 그려서는 보통 이제 그 지지선 저항선을 그리기가 애매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다시 우리의 세상은 로그의 세상에서 안 살고 있잖아요. 로그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뭐 어려워요. 익스포넨셜 나오고 뭐 이런 분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그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율로써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네. 이게 몇 퍼센트 밴드가 몇 퍼센트야라고 했을 때 1000일 때 10%, 만일 때 10%가 숫자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똑같아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차트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은 한 120, 네. 180 정도씩 한 스케일인데 반해서 위쪽에서는 3000이에요. 한 스케일이. 이게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앞에서 썼던 그림들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위클리 차트로 일단 데일리 차트로 최대한 길게 그려본 거예요. 그럼 10년이에요. 이제 2010년부터. 그럼 이 채널 안에서 어쨌든 상단 맞고 내려오고 하단 맞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냥 쭉 갔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뚫려서 네. 뻥 뚫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레벨로 내려왔어요. 다시 그 스케일로 다시 내려온 스케일로 거네요.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처음에 아마
여기 삼성물에서 이거 하면서도 얘기했을 때 이 밴드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네. 저 밴드가 상단으로 올라간 밴드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네. 올라가서 거기서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반등을 했었어야 되죠. 네. 근데 반등을 못하고 다시 원래 밴드 내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 때가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 전환점? 네, 분기점. 전환점. 네. 딱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저기서 반등을 해줬으면 네. 다른 레벨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전쟁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좀 이제 연초에 전쟁 났다가 중순쯤 꺾어줬으면은 이제 공급망 이슈도 조금 더 일찍 해소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좀 더 바뀌었으면은 이런 정도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저기서 꺾이는 수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조금 어려워졌다.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가스도 끝까지 가지고 밀당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해결될 거다 아니다라는 걸로 베팅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진짜 도박 같은 거죠. 네. 해결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사실 신만이 알 수 있는 약간 예. 푸틴만 알고 네, 있죠. 아 그러네요. 푸틴. 그러면 네. 신만이 알고 있다. 취소. 푸틴만 알고 있다. 네.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네. 때문에 푸틴이 포지션을 잡고 뭔가를 할까? 뭐 이런 이제 뇌피셜도 많이 쓰잖아요. 혹시 푸틴 선물 계좌? 네. 이런 거. 예. 예전에 맨날 뭐 김정일이 뭐 그러니까 저희 때 네. 이제 미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네. 이제 코스피 풋옵션 사고 미사일 쏜다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풋옵션 이제 빠지게끔 해놓고 이제 저기서 이제 줄줄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이익 보고 이런다 막 이런 이제 루머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이 푸틴도 그런 짓을 하나 뭐 이런 혹시 네. 이런 합리적인 그런- 의심일 것 같긴 그런 한데요. 이제, 네.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로그 스케일로 보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로그 스케일을 가지고서 그냥 다시 로그 스케일 아닌 걸로 바꾸면 이렇게 그려져요. 일반 스케일의 일반 경우. 스케일로 바꾸면 아까랑 똑같은 차트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얘는 근데 뭔가 아까 걔는 좀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얘는 뭔가 점진적으로 폭등한 느낌이잖아요. 예, 뭔가 여기 음악으로 치면 크레센도 같은 그런 네, 느낌. 예. 점점 커진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 그림이 저희가 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 율로 보면 아까 본 게 맞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대로 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간 형태가 돼서 이렇게 이거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그 아까 봤던 로그 차트를 정상적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없을까? 네. 망가지지 않게. 앞에서 이제 그렸던 차트 그림에서 네. 이 그림에서 이 차트들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 이게 로그 차트로 바꾸면 점점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맞습니다. 왜냐면 율로 보면은 여기서 10%가 여기서도 10%가 되려면 네. 이 밴드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밴드를 그려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커져 버리는 거고 이거가 이제 스무딩하게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봤더니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이건 트레이딩 뷰라는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네. 할 때 그 아까 그렸던 선에다가 손으로 펜으로 그렸어요. 빨간색으로 직선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대고 그린 거야. 자대고 그린 것처럼 그린 거예요. 똑같이. 아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자체 내에서 이 선이 레귤러 차트다 로그 차트다를 선 근거를 바꿔주지 못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선을 거놓으면 선은 네.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으로 바꿨더니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네. 조금 더 아까 이 위에서 그냥 변환시킨 거랑 완전 다르게 밑에 쪽에 붙어 있죠.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스무스하게 이게 로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저점들이 연결된 걸로 보면 오 되게 잘 맞은 밴드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위아래가 다 딱딱딱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2020년도 말 부분에 오버슈팅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간 것들도 다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하면서 뚫고 내려와서 밴드 안으로 들어온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딱 빨간 맞네요. 걸로 네. 보면 너무 잘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뒤쪽 부분은. 네. 근데 이 미래를 항상 보장하진 않는데 제가 이번에 아까 전에 설명드리면서 이번에 목요일날 떨어진 거 너무 짜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진 거 부분들은 여기서처럼 이제 완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밴드 상단 맞고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다시 벗어나서 이 밴드 밖에서 놀 가능성이 줄어들었죠. 이미 네.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차단 맞고 차단 떨어진 느낌, 테크니컬리 보면 맞고 떨어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 2레벨인데 12,000레벨인데
여기서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라고 보면은 그림 상태로 보시면은 지금 동그림쳐놓은 이런 부분들 이제 60%대 레벨에 60% 있는 레벨. 피보나치, 그 다음에 하락 채널선의 상단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예요? 이거 로그 차트로 그렸을 때 지지선 네. 부분하고 다 겹치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가 제2의 전환점이 될 수 네, 있는 여기 정도 부분이네요. 전환점이 테크니컬리 보면 제가 이제 매번 그림 그릴 때 오른쪽에다가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움직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과거 차트들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한 11월 말쯤 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한 11월 두 달? 28일.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하면서 위아래로 이러면서 지직하면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라고 보면 한 11,000대 11,000대. 깨지는 수준. 그 만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한 1588이 이제 피보나치 61.8%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레벨 한번 트라이는 해보거든요, 항상. 부셔보고 아, 예, 네. 믿음을 이제 다 이제 신뢰를 없애고 거기서 털 사람 털고 이제 쫄리면 죽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제 도박할 맞습니다. 때 네. 쫄리면 이제 집에 갈 사람도 집에 가라고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반등을 할 것 같은 그 테크니컬리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로그 차트로 이런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또 이게 맞는 거 보니까. 네, 네. 그 마우스로 그리긴 되게 어려운데 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려봤거든요. 네. 그걸래도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차트들이 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1월 말 네. 정도까지는 이제 9월 달, 10월 달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중국 그 시진핑 연임 확정 전당대회 네. 마칠 거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이제 바이든 중간 선거 마칠 거고 네.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해소가 된 해소가 다음에 되면서 이네요. 네. 그 결과로 저 정도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리지 않을까라는 아. 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이면 지금에서 15에서 20% 빠지는 거예요. 그럼 더 빠진다는 거네요. 네, 어떻게 더 보면 지금보다.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레벨에서 올인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때가 실제로 저렇게 떨어져서 만 깨지잖아요. 네. 깨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또. 근데 그쵸. 이게 심리가 솔직히 예상은 했지만 여기서 예상보다 더 뭔가 된다고 하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 같아도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무서워서 못 사는 상태가 또 생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시면은 이거 무서워서 또 못 사는 상태가 되지 말고 네. 지금 현금을 잘 보유를 하고 네. 현금이랑 주식 비중 중에 이제 현금 비중을 최소한 제가 매번 한 50%는 현금으로 아무리 있어도 있어야 된다. 지금은 위험하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올라갔을 때 또 포모되면 안 되니까 또 아예 또 없애기는 그렇고 주식을 한다면 선물을 한다면 뭐 알아서 잘 하셔야 되겠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어느 레벨에서 올인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집어넣을까 보시면 한 저 정도. 그리고 전저점은 한 번 정도 붕괴가 되면서 센티먼트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빅스나 네. 볼큐 같은 지수들 변동성 지수가 예를 들어서 볼큐 같은 경우 40, 지금 30인데 네. 40 정도로 패닉 수준으로 확 오르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25인데 네. 30 이상으로 확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패닉으로 확실하게 돌아야 바닥을 좀 확인할 봤다라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일 더 확실한 건 이제 아랫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지금 볼륨 부분이 안 나오지만 네. 밑에 쪽 차트들을 그리실 때 보면 볼륨 부분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 부분, 부분이죠. 네. 거래량 부분이 증가까지 같이 해주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올인으로 한번 밀어서 그 남은 돈으로 잘 저기서 사면 네. 반등의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서 네. 위에서 물린 것도 좀 털 이제 수도 털 수도 있고요. 있는 네. 합산해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좀 있네요. 한번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TJ님 나스닥이나 S&P 선물 롤오버 규모는 코스피처럼 스프레드 거래로 추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기관에서 어떻게 주문을 하냐면 브로커한테 그냥 스프레드 매매로 그냥 주문을 주면은 브로커들이 체결을 시켜줘요. 네. 스프레드 몇 포인트 하면 그 네. 포인트에 맞게 알아서 맞게 알아서 체결을 시켜준다는 시켜줘요. 그러니까 지수대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두 개의 선물 옵션 지금 삼성선물에서 스프레드 오더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합니다. 해요. 근데 그 네네. 스프레드 오더를 보시면은 그 스프레드 빼기로 해가지고 스프레드 가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 거래로 그냥 거래를 하시면 롤오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규모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죠. 예, 여러 군데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중앙화돼서 그 숫자를 딱 규모가 롤오버 얼마 됐어요 이런 거를 찾기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HTS 네 발음이 안 되네요. HTS 보면 이제 국내 거래량이라든지 미결제 약정은 되게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해외 부분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확인이. 거래소가 너무 많아요. 네, 거래소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질문 중에 이제 금몽파파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계속 부양책은 발표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여기 부동산이 계속 부양책을 이제 쓰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10월 16일 날 일단 전당대회 하기 전에는 계속 쓰겠죠. 근데 계속,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물음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중국 서브프라임이다. 아, 중국판 서브프라임. 중국판 미국 같은 서브프라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거고 그때가 바닥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당대회 끝까지는 버텨서 이제 시장을 좀 막아주고 하지만 네. 결국은 무너질 거다라고 보는 세력들이 있는데 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무너지게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도 무너지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그리고 이제 같은데요. 중국 네. 같은 경우 공산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름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네. 인민을 다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인민을 살려야지 네, 중국도 인민을 사는 살려야 거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네. 중국 부동산이 망가지면 인민들이 아마 진짜 데모를 오. 하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혁명 일어날 것 같은데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경기는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서브프라임처럼 네. 해가지고 금융기관을 망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부양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율도 낮고 네. 금리도 오히려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준율도 네. 계속 내리고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쁘다는 네.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 무너질까 봐. 아. 네. 그래서 0으로 맞춰주면은 네. 그 부동산 시장 붕괴 안 될 거거든요. 아, 금리 안 내고 계속 버텨.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라서 물론 개인들은 이자를 내고 있겠지만 낮은 레벨에 내고 있어서 붕괴되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하을님, ECB에서 9월 금융정책 회의에서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후에 ECB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부담으로 유로로 투자한 해외 투자 자금의 회수가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지금 주셨어요. 현재로 아까 전에 차트 보시면 그 유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빠졌잖아요. 네. 예, 그게 지금 하을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75bp를 하게 되면 네. 금리 비용이 비싸니까 네. 다른 나라에 투자해놨던 것들을 그냥 팔고 유로를 도로 가져가서 그냥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들 자체를 줄여야 돼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은 어차피 제가 외환 말씀드릴 때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면 뭔가 사야 되고 네. 유로를 팔면 뭔가 사야 돼요. 외환은 네. 이게 주고받는 거지 실제로 사고 파는 건 아니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교환의 교환이에요. 네. 이름이 익스체인지잖아요. 아. 그래서 교환이잖아요. 포린 익스체인지잖아요. 뭔가 하나 교환이 주면 네. 뭔가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돈으로 교환할 때는 그냥 뭘 샀다 팔았다라는 느낌이지만 외환은 샀다 팔았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주면 유로를 받거나 달러를 주고 뭐 호주 달러를 받거나 그리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0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뭔가는 가지고 없을 있어요. 수는 없네요. 없을 네. 수 없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있을래, 호주 달러 가지고 있을래, 유로 가지고 있을래인데 그래서 유로가 금리가 0이니까 사람들이 옌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유행이었을 때는 예나가 금리가 0이니까 네. 예나를 0.1%에 막 빌려가지고 한 2% 3%짜리에다가 막 투자를 해놓으면 네. 2% 3% 그냥 먹잖아요. 환율만 그쵸.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유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거티브 금리니까 네. 그냥 유로를 빌려서 딴 나라 아무거나 그냥 대충만 사놔도 유로가 망가지지만 않으면 나름 이익이 좀 이익이 될 계속 수 될 있는 수 거네요.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했을 거고 금융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이나 다. 근데 저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면 버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산을 팔아서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75bp가 하게 되면은 금리 부담 때문에 당연히 유로를 사는 네. 거래들이 일어나겠죠.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유로들이 아까 전에 네. 보신 것처럼 되게 버텼다 한 주 버텼다. 동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도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유럽이 과연 저렇게 금리 인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기가 너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경기가 예. 안 좋으니까 0.75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거죠. 예. 0.75를 올리는데 원래 경기 나쁘면 금리를 낮춰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통화를 더 풀어야 되는 더 풀어서 거니까. 살려야 네. 되는데 인플레 때문에 못 살리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파월이 이제 니네들 페인 고통 감내해라. 아.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고통 감내인데 유럽은 고통 감내가 너무 큰 고통 감내일 것 같아서 지금 금몽파파님께서 네. 유럽 경제는 답이 안 나오는데 75bp 올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75bp 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물음표예요. 그냥 50 정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예. 경기가 너무 나쁘대요. 아. 나쁜 상태여서 기본적으로는 나쁘다면 나쁜 상태인데 75까지 해서 진짜 침체나면 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막 인플레이션 10%인데 예. 더 그 미국보다 더 심하네요. 미국은 제일 심한 데가 지금 이제 영국 아. 쪽이고 그 밑에가 22, 22. 그 다음 밑에가 지금 미국 뭐 이렇게 아. 가고 있는 거여서 각 나라마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부분에서 이번 주에 금리 인상들 쭉 있었잖아요. 네. 카나다 뭐 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시면 맞다. 보면 이번 주 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성? 주가에는 네. 영향을 많이 안 미칠 수는 있는데 네. 실제로 돈이 이쪽에서 흘러서 이쪽으로 가서 FX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 번 정도는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 유로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랑 우리나라 원화를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1,400원 가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전 세계가 1,400원 가는 거니까 유로도 올라가고 다 이제 다 약세들 되니까 우리도 네.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재님 같은 경우도 나오셔서 네. 우리나라는 펀더멘탈리 봤을 땐 괜찮아.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 강세되는 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게 그리고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지금 저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겪었던 네. IMF 뭐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이런 거 봤을 때로 보면 저는 그냥 느낌상 지금이 네. 그런 시기보다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경기가 전기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다들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생각보다. 옛날보다 여행도 다 다니겠다고 아, 얘기하고 그쵸. 예. 뭐 물건도 다 열심히 사고 아직도. 근데 IMF 때랑 서브프라임 때랑 이런 때 이제 부동산 빠지면서 했을 때의 느낌은 네. 지금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어느 네. 정도였나요? 제가 그러니까 네, 어릴 때여서. 네. 다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들도 네. 미국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죠.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중앙은행이 가진 달러가 가지고 뭐 유동성 위험을 체크하느니 이런 얘기 이제 오늘부터 나오더라고요. 1,400원 됐을 때 네.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달러 유동성에 대해서 네. 뭐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우리 이제 개인도 많이 가졌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개인분들도 요즘 뭐 여행도 네. 많이 다니고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투자를 하면서 진짜 외화 보유를 네. 많이 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잘-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97년도 같은 IMF 사태 뭐 이런 사태는 네. 이제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여기 그 오지은님께서 네. 그랬잖아요. 저 선 아래로 언더슈팅 나오면 과감하게 들어가야겠네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네. 그 부분이에요. 오지은님처럼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때까지 근데 현금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쵸. 총알에 네. 장전을 해놔야지 필요할 지금 때 써죠. 12,000인데 이 정도면 사야지 이러고서 다 써버리고 나면 이제 저 만 갔을 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대부분 또 상황들을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정도면 반등할 것 같아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 전에 반등해버리고 못 사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약간 기회를 놓치는 거네요. 놓치는 못 치고 거죠. 못 사고 넘어가 그래서 버리면. 네. 어디가 바닥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예상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어느 레벨 정도 밑으로 가면은 뭐 예를 5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10씩 5번에 나눠서 네. 빠질 때마다 물타기 계속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오버슈팅 할 때마다 더 물을 타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롱텀리 네. 갔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너무 한 번에 빵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약간 분할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은 여기까지 나왔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저희 영상 올라가는 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네, 네. 연휴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